오늘 코스피가 1.17 하락 마감했고요. 코스닥이 2.14 낙폭이 컸던 하루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셀트리온은 오늘도 아랫꼬리를 강하게 달면서 17만 9천원 강보합권에서 끝났고요. 헬스케어 1.31 상승으로 끝났고요. 제약 0.25 약보합권에서 끝나면서 삼형제가 오늘도 선방했던 하루였다. 더불어 2022년도 앞으로 2차전지 섹터의 바톤을 이제 제약 바이오가 받는다는 그런 시그널 나오고 있어요. 그 중심에 바로 셀트리온 그룹주가 있는 거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은 좋지 못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어요. 장초만 혼조세 유럽이겠죠? 환율 1원가량 하락에 그쳐. 그리고 지금 시장을 대표하는 그런 이슈가 있는데 한마디로 정의해 볼게요. 뉴욕 증시 S&P 500 6개월간 21% 하락, 52년 만에 최악의 상반기. 미디어에서 사실 100개 중에서 한 95개, 97개 정도가 안 좋은 소식이에요. 대부분이 악재로 뒤덮여 있습니다. 2030 세대 코인 주식 빚더미 구제, 개인 회생 지원. 자, 이 부분이겠죠? 대부분 신용잔고가 털려나가고 있고요. 미수도 털려나가고 있고. 그쵸? 이 부분은 헤지펀드와 외국인 기관, 개인뿐만 아니라 장기와 단기, 중기 손바뀜이 일어나라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비트코인 2011년 이후 11년 만에 최악의 하락률 기록. 자, 이 부분이 전반적으로 위험자산 그리고 안전자산, 특히 자 지표로 하나씩 보자고요. 지금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될지. 자, 먼저 나스닥 지표 좀 보고 오죠. 나스닥. 자, 고점 대비 16,212포인트에서 저점이 1,565. 고점 대비 마이너스 35%가 빠졌어요. 그리고 기술적 반등이 나온 후에 지금 다시 꺼졌던 부분입니다. 이렇게 꺼지니까 온통 미디어에서 지구가 망할 것 같은, 증시가 붕괴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죠. 경기 침체, 리세션이 올 거야. 이제 인플레이션 더불어서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좌시하지 않겠대. 경제는 빠그러질 거야. 그러면서 장기금리도 이제 경기 침체를 반영하면서 또한 떨어졌습니다. 조금 이따 확인하겠지만 중요한 건 지금 여기 저점을 이탈하지 않았어요. 그쵸? 이 상태에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쵸? 자, 그리고 코스피를 볼게요. 코스피를 보면은요. 자, 보이시죠? 저점권에 있어요. 아직 저점을 완전히 살짝 이탈하긴 했어요. 그런데 요 부근에 있다는 거죠. 요 라인에. 그래서 고점 대비 30%, 1000포인트 가까이 빠졌다. 기술적 반등 나오면 다시 밀렸더니 엄청난 리세션이 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죠. 물론 더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점 대비 시스템 리스크,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 1997년도 동아시아 외환위기 때 이런 시스템 리스크로 가지 않았죠. 아직. 물론 바닥은 알 수 없으나 고점 대비 상당히 많이 빠졌고 기술적 반등 나왔던 흐름이 다시 빠졌던 부분이다. 자, 그쵸? 자, 위험자산의 현재 기본적으로 많이 빠졌다. 자, 비트코인 2,567만원, 약 2,570만원 언저리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반등 나왔다가 기술적으로 반등 나왔다가 많이 빠졌죠? 기술적 반등 나왔다가 다시 밀린 부분이에요. 그러나 저점을 이탈하지는 않았어요. 코스피와 나스닥과 거의 유사하게 생겼죠. 코인과 주식이 다 이러한 모습입니다. 위험자산이. 더불어 비트코인도 낙폭이 정말 컸습니다. 그동안의 낙폭이 무지하게 컸다. 대부분 위험자산의 낙폭이 상당히 컸다. 자, 그러면 지표들을 하나씩 보죠. 자, 미 국채 10년물의 금리를 보고 가죠. 자, 보면 하락했죠? 이제는 물가 상승보다 경기 침체가 우려가 돼 하면서 금리가 하락한 모습이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리세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위험자산의 약세가 왔어요. 자, 1개월 동안 봐도 반등 나왔다가 하락했다. 그러나 3개월 동안을 보면 반등이 컸고요. 하락폭은 크지 않다. 1년을 보면 한눈에 드러납니다. 하락폭은 아주 미미하다. 10년 내 최고점이다. 미 국채금리 10년 내 최고점, 더불어 유가 10년 내 최고점 부근에 있다. 1개월 동안에 보게 되면 하락을 좀 했죠. 3개월 동안을 봐도 상승했다 하락을 했다. 그러나 5년을 봐도 고점권 최고점권에 있다. 10년을 봐도 최고점권에 있다. 유가도 10년 내 사상 최대치. 더불어서 미 국채 이게 금리인데요. 2년물, 10년물, 3년물. 미국채 2년물이 단기의 기준이고요.
이게 연준 FOMC의 영향을 받고요. 10년은 경제 성장률, 경기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된다. 그래서 장기 금리가 2.95, 단기가 2.91입니다. 역전 폭이 얼마 안 남았죠. 그런데 계속 거듭 언급드리지만 중앙은행, 그러니까 결론은 은행 입장에서는 단기물로 자금을 조달해서 장기물로 대출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역전이 되게 되면 역마진이 나죠. 그래서 은행이 대출을 잠궈버립니다. 그러면 당연히 금융기관이 인체에 혈액이 돌지 않기 때문에 가계 기업 정부에 돈이 돌지가 않겠죠. 그럼 경기가 빠그러지겠죠. 그러나 2008년도 이후에 연준은 단기물과 장기물, 더불어 레포 시장까지 초단기물까지 관여가 됐기 때문에 그 시대는 끝났다고 언급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현재 정리를 하면 자, 그 다음 달러 인덱스 104.85예요. 중요한 건 1개월 올라갔다 살짝 내려갔다 다시 올라왔고요. 1년, 3년, 10년 압도적인 달러의 10년 내 사상 최대 강세입니다. 자, 정리를 할게요. 그러면 달러 안전자산의 대표적인 거죠. 그렇게 9조 달러에 가까운 천문학적인 달러를 찍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안전자산 취급을 받아요. 어쨌든 달러, 자, 그리고 국채 금리가 10년 내 사상 최대 상단금리, 달러가 10년 내 사상 최고점, 더불어 국제유가도 10년 내 사상 최고점에 있다. 근데 주식과 코인은 너무나 큰 낙폭이 있다. 고점 대비 너무나 큰 낙폭이 있었다. 그쵸? 신흥국 통화도 지금 10년 내 사상 최저 수준에 있다. 자, 그러면 여기가 물론 바닥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여기가 우리가 지금 쫄 타이밍은 아니죠. 시장이요. 그쵸? 그리고 셀트리온은 이 와중에도 셀트리온은 선방을 한다. 즉 많은 부분을 내포한다 생각을 합니다. 셀트리온의 공매도 누적 잔고 307만 주예요. 다시 한번 15,000주 가까이 줄었어요. 곧 있으면 앞에 2자로 바뀔 것 같아요. 뭐가 그렇게 무서워서 연일 공매도 누적 잔고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해 가고 있습니다. 최저 수준을 경신해 간다. 셀트리온의 실적 성장이 두렵겠죠? 그 기반 위에 합병이 진행된다면 남아있는 물량의 대량 쇼커버가 진행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셀트리온의 수급이에요. 오늘도 쌍끌이가 들어왔다. 외국계 기관계 창구를 보게 되면 파란불이 별로 없죠? 더불어 개인계 창구 200만 주, 이 부분 차명을 포함해서 이 부분이 외국인과 기관계 창구로 넘어가면서 공매도 누적 잔고가 연일 사상 최저 수준을 경신해 나가고 있다. 많은 부분을 내포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죠. 240만 주가 40만 주 기관계로 200만 주로 넘어가고 있다. 오늘도 연기금은 들어왔다. 한 달 기준 단 하루만을 제외하고 계속 헬스케어를 연기금은 모아가고 있네요. 들어오고 있네요. 그쵸? 자,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정말 하반기 그리고 앞으로가 기대되는 부분을 반증한다 생각합니다. 자, 오늘 셀트리온의 공매도 매매 비중 8.68, 거래량은 52만 주, 공매도 매매 비중이 살짝 늘었어요. 그러나 괜찮습니다. 헬스케어의 공매도 매매 비중은 10%대가 나왔죠. 거래량은 89만 주,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를 한 번씩 좀 보고 가죠. 셀트리온의 차트를 좀 보면은요, 오늘 아랫꼬리를 강하게 달고 나온 모습이에요. 자, 주봉인데요. 주봉은 지금 60주봉을 완전히 돌파했어요. 그쵸? 여기에 거래량이 조금만 더 보이시죠? 요 라인, 그쵸? 요 라인 기준으로 튀었다. 다시 한번. 자, 한눈에 들어오죠? 제가 선을 하나 거놨어요. 이 거래량도 참 중요한데요. 요걸 돌파하니까 상승을 하잖아요. 그죠? 요 부분을 돌파하니까 상승이 나오잖아요. 그쵸? 거래량이 조금 더 동반이 돼야 됩니다. 그 부분은 실적, 그쵸? 그리고 기대감이 선반영되겠죠. 이미 모멘텀들이 하나씩 부각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일봉으로 좀 볼게요. 지금 본 건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똑같아요. 셀트리온도 헬스케어하고. 자, 셀트리온을 좀 볼게요. 자, 셀트리온의 1분봉이에요. 장 흐름이 다 보이죠? 장이 밀리니까 같이 밀려요. 살짝 반등, 다시 밀렸다가 장 마감 강하게 반등 나오면서 끝이 난다. 자, 그만큼 시장 대비 강하다.
많은 부분을 내포한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일봉 분석을 좀 해볼까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거의 유사하죠? 중요한 건 200일선 저항가, 그리고 일봉상 캔들 저항대, 요 라인대, 그쵸? 요 라인대 딱 있어요. 거래량도 좀 있고요. 더불어 하락 추세, 이 세 가지가 만났다. 그리고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잘 버텨내고 있다. 자, 요거 돌파하면 이제 다시 한번 추세가 전환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거래량이 조금만 더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자, 존에디 조단님의 블로그에 IQ 셀트리온 8월 도네리온 패치 출시 2,300억 알약 도네 폐지일 퇴출되나. IQ와 셀트리온이 세계 최초로 공동 개발한 도네 폐지 성분 패치인 도네리온 패치제가 국내 시장에서 출시를 앞두고 있네요. 7월에는 약가 등재가 마무리되고 8월에는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0년 국내 도네 폐지 시장의 규모는 2,300억 원 정도인데 매년 성장하고 있고 패치제로 빠른 전환이 예상되기에 양사 모두에게 기대되는 제품입니다. 자, 기대가 되는 부분이에요. 8월. 그쵸? 더불어서 6월 이슈 리뷰. 그날까지 2018님께서 자료를 남겨주셨는데요. 6월 달에 이슈가 나왔던 부분들이에요. 보면 쫙 깔끔하게 정리가 되셨죠? 첫 번째 보면 스텔라라 임상 3상 종료, 램시마 SC 학회 발표, 류마티스 학회 발표죠. CTP47 악템나 글로벌 임상 3상 신청. 우리는 정말 모멘텀들이 참 많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나옴으로 인해서 회사에 대한 가치, 펀더멘탈이 가치가 확장됩니다. 마지막에 숫자로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 현재 수급으로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쵸? 그 다음 흡입형 칵테일 항체 치료제의 전략 변경. 아쉽게도 흡입형 항체 치료제는 글로벌 규제기관들의 그런 까다로움, 엔데믹으로 인해서 잠정 중단을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오 USA에 참가했죠? 그리고 5월 미국 바이오 시빌러 처방 데이터에서 산마의 처방 실적이 기대했던 만큼 잘 나왔죠. 점유율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어요. 단가 인하 속에서. 그리고 아바스틴 바이오 시밀러, 베그젤마의 유럽 EMA 승인 권고의 의견을 획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유플라이마 교체 처방 임상을 한다는 그런 소식이 있었죠. 미국에서 알보텍과 셀트리온만이 가장 퍼스트 무버로서 앞서 나갈 그런 예상입니다. 더불어 삼바는 살짝 늦어요. 미국은 무려 21조의 시장이다. 고농도는 알보텍과 셀트리온이 선점해서 나가리라 생각합니다. 더불어 가격 경쟁력은 셀트리온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램시마 SC 스위치 임상. 램시마의 시장 점유율을 미국에서 30%, 현재 약 40%까지 육박하리라 생각을 해요. 유럽에서는 이미 50%가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다가 유럽에서 바이오 베터, 미국에서 신약으로 갖다 꼽는 겁니다. 고부가가치로서. 헬스케어양 1756 공급 계약. 자,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왔었습니다. 저와 같이 지난 방송 등을 통해서 확인을 해왔죠. 이상 정리하고 보니 지난 한 달 동안 참 많은 일들을 이루어냈습니다. 그 결과 코스피 지수가 마이너스 13.15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셀트리온의 주가는 기관 및 외인의 쌍끌이 매수에 힘입어 약 11.21%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주가를 올리는 것은 수급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수급을 만드는 것은 회사의 펀더멘탈입니다. 세력들의 수급은 회사의 펀더멘탈과 반대로 일시적으로 왜곡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개인들을 속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왜곡시킨다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장기적인 수급은 결국 회사의 펀더멘탈을 따라올 수밖에 없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진리입니다.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었던 부분이에요. 7월 이후에도 셀트리온의 펀더멘탈을 향상시키는 많은 이벤트가 있을 예정입니다. 램시마 SC 미국 임상 3상 1차 유효성 데이터를 확보할 예정. 그리고 CTP43의 FDA 허가 신청 소식도 기대가 되며 CTP42 임상 진행 상태도 업데이트. 임상시험 기획서가 제출된 CTP47도 임상 사이트로 신규로 등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우리 펀더멘탈 파이프라인과 임상을 계속 끊임없이 확장해 나가고 신규 파이프 제품들에 대한 추가와 계속해서 우리의 펀더멘탈은 확장해 나갑니다. 기타 진행 중인 임상들도 별다른 발표가 없더라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매달 발표되는 미국 처방시도 좋아하실 것이며
8월 중순 발표될 2분기 실적도 기대됩니다. 2분기 실적 발표에서는 특히 램시마 SC 및 유플라임의 선전이 기대됩니다. 그리고 유럽 시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존 산마의 직판 전환 소식도 기대가 됩니다. 또한 상장 3사 합병 이사회 결의가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머지않아 들려오지 않겠습니까? 늘 그래왔듯이 예기치 않은 이벤트들도 다수 발생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회사의 펀더멘탈이 나날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저 같은 개미들은 그저 엉덩이 깔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세력들의 수급을 캐치할 수 있는 고수들은 제외, 우리의 시장이 현실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회사의 펀더멘탈이 나날이 좋아진다면 공매도 하레비가 와도 셀트리온의 주식을 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이 공매도 누적 잔고로서 증명되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개미들의 피눈물을 밟고 주식을 빼앗아 가겠지요. 주가의 파동이 한 번씩 발생할 때마다 개인 지분을 5% 정도는 빼앗아 가지 않았을까요? 저는 외국인의 지분율이 40%가 될 때까지 기다려볼 세법입니다. 현재 20.5%. 저랑 같이 엉덩이를 깔고 희망을 노래하면서 같이 가보지 않으시렵니까? 그날까지, 2028년 그날까지. 거듭 언급드리지만 긍정의 파동을 끊임없이 보내세요. 셀트리온은 그럴 만한 회사입니다. 반드시 시간 차이가 발생을 하겠지만 목적지는 반드시 독작합니다. 우리의 첫 번째 목적지는 전고점 돌파.